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로 유형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동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의 어떤 방법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일단은 주의 깊게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전의 개수를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 10원짜리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2개가 있는 이러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먼저 체크하는데, 아이디어는 먼저 예를 들면 10원짜리 2개가 있고 50원짜리가 예를 들면 2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 10원짜리를 지불하지 않고 그 다음에 1개 지불하고 그 다음에 2개 지불하는 요렇게 방법의 개수가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50원짜리도 지금 2개가 있으니까 지불하지 않는 거, 1개만 지불하는 거, 2개만 지불하는 거. 그래서 얘도 총 3가지의 경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2가지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곱의 법칙에서 3 곱하기 3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한 가지를 이렇게 빼서 8가지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10원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지불할 수 있는 종류의 방법은 4가지가 되겠죠. 0개부터 해서. 그리고 또 50원짜리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100원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가지의 경우에서 전부 다 지불하지 않는 0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돼서 한 가지를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47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금액의 수예요. 그래서 금액의 수에서 이 차이는 예를 들면 100원을 지급을 하는데 지불하는 방법은 50원짜리를 2개를 지불하는 방법이 있고 100원짜리를 1개를 지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불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얘를 2가지로 보는데, 그 다음에 금액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금액의 입장에서 몇 가지다? 그렇죠. 한 가지로 보겠죠. 금액 입장에서는 100원을 지불하는 그 금액에 있어서는 100원짜리 하나를 지불하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금액에 대해서 지불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우리가 100원짜리를 하나 지불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잔돈으로 해서 50원짜리 2개로 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성이 중요한데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 얘는 30원까지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지금 이제 3개가 있는 상태니까 얘는 150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100원짜리가 지금 2개가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액으로 지불할 때는 이제 잔돈으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잔돈으로 바꿀 수 있냐면, 지금 10원짜리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50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10원짜리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원은 그냥 10원짜리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0원짜리가 지금 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00원짜리를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100원으로 해서 이렇게 1개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50원짜리가 2개에 해당되는 100원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0원짜리를 잔돈으로, 즉 50원짜리로 바꾸게 되면 50원짜리 4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동전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냐면, 10원짜리가 3개가 있고 50원짜리가 원래 3개가 있고 100원짜리에서 지금 50원짜리를 바꾸게 되면 4개가 돼서 총 7개가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은 이제 동전이 3개 있으니까 4가지, 그 다음에 동전이 7개가 있으니까 8가지, 거기서 지불하지 않는 거 하나를 빼게 되면 31가지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전의 개수가 이 하위 단위에 있는 그 동전의 개수가 그 다음에 있는
해당되는 그 금액을 만들 수가 있는 개수만큼이 있다면 그 아래 단계로 동전을 잔돈으로 이렇게 바꿔서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지불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250원 이하를 지불하는 이제 방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를 한번 이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원짜리를 몇 개? X개. 그 다음에 50원짜리를 Y개. 그 다음에 100원짜리를 G개를 사용을 해서 250원을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시계. 자, 그러면 X 더하기 5Y 더하기 10G가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G가 0이 될 때, G가 0이 되게 되면 X 더하기 5Y가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Y의 값이 지금 동전에 50원짜리가 지금 3개, 그 다음에 X 10원짜리도 최대 3개까지 돼서 3개를 다 사용하다 하더라도 25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동전이 3개 있으니까 0개부터 해서 4가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가지, 그리고 지불하지 않는 XY가 0인 경우를 빼게 되니까 15가지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G값이 이제 1이 되면 X 더하기 5Y의 값은 1이 되니까 10을 빼서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Y의 값이 0일 때, Y가 0이 되면 3가지가 되겠고요. Y의 값이 1이 돼도 5가 돼서 X의 값은 3가지가 다 되겠고, 그 다음에 2가 되면 10이 되는데, 10이 되면 X는 역시 5보단 작거나 같으니까 3가지가 다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Y의 값이 3이 되면 요 값이 15가 되니까 X의 값은 0이 돼야 돼서 이건 한 가지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 경우를 다 세게 되면 10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G가 2가 되면 G값이 2가 되면 이제 20이 돼서 X 더하기 5Y가 5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Y의 값이 0이 되면 이건 X의 값은 3가지가 될 거고 Y 값이 1이 되면 X의 값이 0이 되어야 돼서 한 가지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총 4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50원 이하에 지불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다? 29가지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색칠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색칠하기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한 구조에서는 분리해서 하는 방법 2가지를 선생님이 소개를 갖다 할 텐데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좀 복잡한 구조에서 헷갈리는 경우에는 분리해서 하는 부분도 충분히 연습을 해서 정확한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는 자기가 자신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영역이 5개가 있는데 지금 사용할 색은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가지고서 색칠하는 부분을 할 거예요. 당연히 색칠할 때는 인접해 있는 부분은 서로 구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은 거고요. 기본 전제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효율적인 첫 번째 방법은 이 가장 많이 닿고 있는 그쪽에 있는 면에 대해서 먼저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A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맨 처음에 칠하니까 5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의상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색을 가지고 사는데 첫 번째로 지금 하나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 부분이 닿고 있으니까 A에서 있는 부분과 A와 이쪽 부분과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몇 가지? 그렇죠. 4가지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자, 이제 2개를 이제 사용을 했어요. 지금 A하고 C, B 부분에. 자, 그러면 이제 C를 갖다 이제 칠할 건데, 요 C는 A와 B와 지금 닿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2가지의 색깔과 다른 색깔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2개를 쓰고 난 부분에서 셋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D는 다시 C하고 A하고는 붙어 있지만
B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A와 C에서 사용했던 색깔만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닿고 있으니까 D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세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D는 세 가지다 이렇게. 자, 같은 방법으로 이 부분은 지금 A와 D가 맞닿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사용되어 있는 두 가지의 색깔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게 되면 20에 27, 그래서 54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분류를 갖다 이 사용하는 색의 종류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용하는 색을 5가지를 모두 사용할 때, 그렇죠? 자,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영역이 지금 5군데가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120까지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색을 갖다 몇 가지를 사용할 거냐면 4가지를 사용을 할 거예요. 4가지.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A, B, C, D라고 하는 5가지에서 4개를 뽑는 가지를 먼저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5개에서 4개의 색을 뽑는 가지는 몇 가지가 되냐면 5가지가 되겠죠. 그죠? 5가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옆에다가 살짝 쓰면 A, B, C, D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를 뽑는 가지가 지금 5가지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뽑았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공간이 5개니까 뭘 하냐면 2번 사용을 해야 될 색을 갖다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2번 써야 될 거 하나를 고르는 가지가 4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5개의 어떤 부분의 색을 이제 선택을 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면 이제 배열을 해야 되겠죠. 색깔을 실제로 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A 부분. 이 부분이 인접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상에서 A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B와 D, 그 다음에 B와 E, 그 다음에 C와 E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색깔 칠할 수 있는 부분이 요 3가지는 A를 칠하는 부분이에요. A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를 여기와 여기 이렇게 2군데 이렇게 칠했다. 그러면 이제 남은 3가지의 색을 이 3군데다 칠하면 되겠죠. 그래서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18, 360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3가지를 사용해서 색칠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D, E라고 하는 5개의 색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3개를 색을 사용을 해서 이제 주어져 있는 영역에 색을 칠할 텐데, 지금 우리가 색은 뒤쪽에서 조합을 배우게 되면 조합에 기호에서 5개에서 이렇게 3개를 뽑는 부분이 10개라고 하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이 조합에 대한 개념을 배우지 않아서 직접 세서 10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5개에서 3개를 뽑는 거랑 5개에서 2개를 뽑게 되면 3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2가지 뽑는 것이 더 조금 개수가 작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2개 뽑는 경우를 한번 해보면 A하고 B하고 A하고 C하고 A하고 D하고 A하고 E하고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B하고 C하고 B하고 D하고 B하고 E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CE, 그 다음에 DE 이렇게 하게 되면 총 개수가 10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센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조합의 개념을 배우면 이렇게 세지 않고 바로 5개에서 이렇게 3개를 뽑으면 이 값이 10이 된다는 걸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불편하더라도 직접 계산했어요. 자, 그래서 3가지 선택하는 방법이 10가지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A, B, C라고 하는 이제 3가지 색을 갖다 이제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서 지금 5개의 영역에 칠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5개로 2번 사용해야 될 그러한 색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3번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AA, B, B, C, 그러니까 2번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색을 두 가지 색을 골라줘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A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 A와 B를 두 번 쓴다. 이렇게 해도 되니까 요 가지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가지 수는 세 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C를 선택하는 C가 하나짜리인 거, B가 하나짜리, A가 하나짜리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될 5가지의 색을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인접해서는 안 되는 요 AA하고 BB를 먼저 색깔을 갖다 칠하는 부분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번째로 AA를 칠해 볼게요. 그럼 AA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기 AA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BB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두 가지가 있겠고 그 다음에 A는 나머지 요 하나짜리 요 부분은 그냥 한 가지로 이렇게 끝나면 되겠죠. 그래서 60까지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세 개의 값을 다 더해 보면 360에 60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서 계산한 540하고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영역에 대한 색칠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기도 영역이 지금 5가지의 영역이 있고 색도 5개를 지금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해서 칠하는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방법 앞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자, 일단 A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맞닿고 있으니까 5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B에는 A하고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4가지를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E는 역시 A와 B가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색의 수는 3가지를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 두 개와 다른 색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D라고 하는 부분은 A와 E하고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가지고 그 다음에 C는 A와 D와 지금 B하고도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3가지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2가지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C라고 하는 부분은 한 바퀴 돌아와서 이 B와 D가 만약에 같게 된다면 같은 색깔로 칠해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3개의 면이 닿고 있지만 같은 색깔이 되면 2개의 색깔과 이렇게 다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C가 사용할 수 있는 색은 3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경우가 된다면 B와 A와 D가 서로 다른 색깔의 3가지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C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2가지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B와 D가 같은 경우와 같지 않는 경우 이 2가지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해준다는 게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이 B와 D가 같거나 또는 B와 D가 같은 색깔이 아닌 경우 이 2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B와 D가 같은 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와 D가 같은 색이니까 지금 D가 지금 3가지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이 B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D가 B와 같기 때문에 여기는 한 가지가 일단 될 거고요. D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은 이제 B와 D가 같고 A하고 붙어 있는 요 C는 몇 가지를 쓸 수가 있냐면 3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 B와 D가 같기 때문에 지금 이 C가 면은 3개가 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색은 2가지의 색과 닿고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색은 3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B와 D가 다른 경우, B와 D가 다르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이 B, A, D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할 C의 가지수는 그렇죠. 2가지밖에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D가 사용되는 부분, D는 A하고 E하고 지금 맞닿아 있는데 B하고도 지금 다른 거니까 지금 3가지의 색이 사용되니까
D를 사용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요게 D가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는 B와 A와 D하고도 다르니까 지금 세 개를 사용을 했으니까 나머지 두 개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60에 얼마다? 7이다. 그래서 420이다. 요렇게 계산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앞에서 했듯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서 이제 세 개 가집수, 그러니까 색을 5개를 모두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4개를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3개를 사용하는 부분. 자, 3개까지만 사용을 해서 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약수의 개수 구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경우의 수 구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지금 2의 2승 곱하기 3의 3승. 자, 이러한 어떤 숫자에 대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부분을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일단 표를 이용하는 거 2의 0승, 그 다음에 2의 1승, 2의 2승 이렇게, 그 다음에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이렇게 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수를 갖다 했을 때 1부터 이렇게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이 칸이 지금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실제로 숫자는 2지만 3칸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으로 끝나기 때문에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얘가 4칸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약수의 총 개수는 얼마가 되냐면 3 곱하기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요 3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요 지수꼴이 2가 되는데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1 더하기 2.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도 숫자가 3이 되는데 0부터 출발하니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m승, n승이 되게 되면 같은 원리를 하게 되면 하나 더 큰 값, 그 다음에 n보다 하나 더 큰 값, 이렇게 공식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곱하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양의 약수의 개수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죠? 그 다음에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그 다음에 3의 3승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값을 실질적으로 전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실질적인 어떤 합이 아니라 그 항의 개수, 그렇죠? 항의 개수가 곧 각각의 약수들로 만들어진 그런 항들이기 때문에 그 값이 실질적으로 양의 약수의 개수하고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2의 0승 곱하기 3의 0승 더하기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각각의 항들이 전부 약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수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요 앞에 있는 부분이 3개가 있고, 그죠? 여기가 2승이니까 0승부터 가니까 역시 1 더하기, 그리고 곱의 법칙으로 해서 뒤쪽에서도 1 더하기 3까지 가서 이렇게 해서 12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중학교 때 많이 이제 좀 사용하는 표현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합을 또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서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그 부분을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서 한번 간단하게 이 공식 활용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720 하게 되면 8 곱하기 9 곱하기 10, 8, 9, 70이니까 그러면 2가 4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5가 하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인수 분해해서 정리를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양의 약수의 개수, 항이 3개가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뒤에가 3개가 있으면 하나를 더 이렇게 해주고, 곱의 법칙으로 사용을 하면, 자, 4 더하기 1,
0승부터 가니까 하나씩 더 크겠죠. 2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5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얼마다? 그렇죠. 30이다 이렇게 하게 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양의 약수 중에서 6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느냐? 자, 이 계산을 할 때 이제 아까 가로로 해서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표로도 이 표를 이용해서도 쉽게 할 수가 있긴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2가 지금 4개가 있으니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그 다음에 2의 4승까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의 0승 더하기 5의 1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전개를 해서 6의 배수가 나타나게끔 하려면 반드시 2와 3이 있어야 되겠죠. 5는 있거나 말거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2가 없는 1이니까 이 두 부분만 제외한 상태에 전개되어 있는 요 식에서 만들어진 약수를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4가지가 나올 거고 이쪽에서 2가지 그리고 이쪽은 2가지가 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1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양의 약수의 총합. 역시 양의 약수의 총합도 이 위에 있는 요 식에서 계산을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전개되어 있는 요 값이 전체가 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 값 자체가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 더하기 3 더하기 9가 될 거고 1 더하기 5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에 30, 31 곱하기 그 다음에 13 곱하기 6 이러한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241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수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수용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수용도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씩 분류해서 계산을 해서 빠지지 않고 겹치지 않게만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직접 셀 수 있으니까 하나씩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 B 대문자 A, B, C, D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밑에 대응을 시키는데 어떻게 지금 대응을 시킬 거냐면 이 A와 A가 대응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B는 B 자리에 오면 안 되고 C도 C 자리에 오면 안 되고 D도 D 자리에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맨 첫 번째로 A 자리에 올 수 있는 부분은 A는 못 오니까 B가 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B 자리에는 A가 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D하고 C가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 B에 대해서 여기가 이제 C가 올 수가 있겠죠. C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D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이렇게 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또 하나 더 해보면, 여기에 이제 D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C가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하나의 B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C가 오게 되면 여기에 A가 올 거고, 그 다음에 D가 올 거고, 그 다음에 B가 올 거고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B는 이제 오면 안 되니까 C는 사용을 했고, D가 올 수가 있겠네요. D가 오게 되면 여기는 A와 B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B와 A가 이렇게 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역시 여기도 3가지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가 오게 되면, 그 다음에 A가 올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D에 대해서 이제 B는 안 되고 C가 오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그 다음에 B가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B가 오고 A가 오고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다? 3 곱하기 3에서 9가지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요 하나의 맨 앞에 있는 요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나고 그 앞에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가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참고적으로 A가 5개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로 수용도를 그려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D가 이렇게 D가 있고 E가 2로 이렇게 오지 않을 때, 자,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5개에 대해서는 한번 직접 수용도를 그려서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래요. 실제로 해보면은 이 위에 올 수 있는 A 쪽에 올 수 있는 부분이 4가지가 올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당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11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44가지니까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한번 수용도를 그려서 요 44가지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래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은 2가지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포함 배제 원리. 포함 배제 원리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열로도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숫자가 아니라 이제 6개가 되거나 하게 되면 수형들을 하게 되면 조금은 좀 복잡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이렇게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포함 배제의 원리라든지 수열을 이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생님이 그냥 용어 방법만 지금 소개를 하고 기회가 되면 이 2가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5번째로 순서상 개수 찾는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도 그냥 하나씩 분리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2가지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연수에 대한 순서상을 찾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앞에 있는 그 문자의 앞에 있는 그 개수의 값이 큰 부분을 기준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x의 값이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1부터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y 플러스 g가 7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y하고 g의 값은 2하고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하고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하고 4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하고 3으로 해서 반복해서 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개수는 3 곱하기 2, 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대칭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2가 되게 되면 y 더하기 g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1하고 3이 되고 2하고 2가 되고 3하고 1이 돼서 값은 3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x가 만약에 3이 되면 y 더하기 g의 값이 얼마냐면 1이 돼서 이 경우는 자연수에서는 존재하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몇 가지다? 그렇죠. 9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부등식도 같은 방법으로 이 개수 앞에 있는 숫자가 큰 값을 기준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y의 값이 1이 되면 지금 3x 값은 2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x는 3분의 20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3, 6, 18이니까 1부터 6까지 즉 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y의 값이 만약에 2가 된다. 그러면 3x는 얼마? 15보다는 작거나 같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니까 몇 가지? 그렇죠. 5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3이 되면 3x는 얼마? 이제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x는 3분의 10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3가지가 될 거고. 자, 네 번째로 y가 4가 되면 3x가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x가 3분의 5가 돼서 결과적으로 x는 몇 개? 한 가지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의 값이 5가 되면 이때는 자연수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지의 수, 순서상의 개수는
요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더하게 되면 15, 15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타의 형태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이렇게 하나씩 적혀져 있을 때 세 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나타내는 숫자들을 순서대로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시기의 값이 짝수가 되도록 한다. 자, 짝수 홀수가 됐을 때는 각각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로 이제 구분해서 갈 건데요. 자, 이 부분은 그냥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짝수가 되는 경우에서 A, B, C가 짝짝짝일 때, 그죠? 세 개가 다 짝짝짝. 짝수가 되면 여기도 짝수가 되니까 전체가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짝수는 2, 4, 6, 8 네 가지가 있고 홀수는 1, 3, 5, 7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8까지에서. 지금 짝수의 개수가 지금 4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A는 4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다음에 쓸 B는 이제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2가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는, 즉 24가지가 짝짝짝인 경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짝수가 몇 개? 1개. 1개인 경우. 자, 짝수가 1개인 경우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자, 여기가 짝수가 되고, 여기가 1개가 짝수가 되고, 그 다음에 홀수니까 전체가 짝수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짝수를 A, B, C 중에서 하나를 짝수를 갖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선택하는 방법이 지금 3가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 A를 짝수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 A가 이제 선택되는 부분이 셋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4개 중에서 이제 짝수를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4가지가 일단 필요할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홀수 4개 중에서 홀수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하나 사용을 했으니까 나머지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 4, 16에 구하게 되면 14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제 전부 다 홀일 때, 홀이면 지금 A, B, C도 홀수가 되고 A도 홀수고 B도 홀수고 C도 홀수예요. 그럼 홀수가 4개가 있으니까 짝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홀수가 지금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남아있는 3개 중에서 두 번째 홀수를 선택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2개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6, 4, 24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3개를 다 더하게 되면 168에 24라니까 얼마다? 192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집합 A가 1, 2, 3, 4가 될 거고 A에서 A로 가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가 FA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함수의 개수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의 개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A에서 A로 가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F를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씩 이제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개수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지금 A보다 더 크거나 같은 그런 함수값이니까 A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함수값은 1이 제일 작기 때문에 넷 중에 하나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1은 넷 중에 하나 아무 데나 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2라고 하는 부분은 함수값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쪽만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3가지가 가능할 거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 3은 역시 3보다는 크거나 같은 데로 가야 되겠죠.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2가지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4가 남아있는데 4는 4보다는 큰 거 같아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몇 가지? 그렇죠. 24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A와 그 다음에 함수값의 합이 짝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 요 경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여기도 기본적으로 1, 2, 3, 4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1, 2, 3, 4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A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씩 이제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로 A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1. 그러면 이 A1은 홀수가 되기 때문에 홀수가 돼서 짝수가 되려면 함수값도 역시 홀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A가 1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홀수인 두 가지가 되겠네요. 자, 같은 방법을 해보면 2라고 하는 부분은 짝수가 되는데 짝수니까 A가 짝수가 되니까 당연히 FA도 짝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짝수. 그죠? 그러면 짝수가 되는 부분은 2하고 4가 있으니까 몇 가지? 그렇죠.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같은 방법으로 다시 3은 홀수가 되니까 홀수에 해당되는 1과 3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4는 짝수가 되니까 짝수에 해당되는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6가지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